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세상에서 스스로 가치를 불태워 없애버린 기묘한 자산이 있습니다. 발행량의 절반을 소각하고 인플레이션을 0%로 고정하며 우리는 돈을 벌지 않겠다고 선언한 비영리 재단 스텔라루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돈 욕심 없는 결정이 월가의 5조 달러 거대 자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24시간 채굴 중인 파이코인이 사실은 이 스텔라루멘의 심장을 그대로 이식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당신이 가진 코인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워 없애는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코인을 미쳤다고 할까요? 아니면 천재라고 할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해지기로 결심한 아주 역설적인 한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행량의 절반인 550억 개를 스스로 소각하고 매년 들어오던 이자 같은 인플레이션 보상까지 0%로 못 박아버린 기묘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스텔라루멘입니다. 보통의 코인들이 어떻게든 더 많이 발행해서 생태계를 키우려 할 때 스텔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한 결단이 오히려 월가의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되었습니다. 운용 자산만 5조 달러가 넘는 거물들이 왜 이 욕심 없는 코인에 줄을 서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소각 이벤트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소각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결제 인프라로 거듭나기 위한 일종의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공급이 넘쳐나서 가치가 널뛰는 자산을 어느 국가가 어느 은행이 결제망으로 쓰려고 하겠습니까? 스텔라는 그 불안정성을 스스로 도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매일같이 돌아가고 있는 파이코인이 사실은 이 스텔라루멘의 심장인 SCP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식받아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스텔라가 12년 동안 온갖 풍파를 겪으며 증명해온 기술적 안정성이 지금 파이코인의 모바일 채굴 시스템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된 셈이죠. 스텔라가 걸어온 길이 곧 파이의 미래 지도가 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숙명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스텔라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발행량까지 조절했다면 왜 진즉의 비트코인처럼 오르지 못했을까요? 사실 스텔라에게는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가능하지만 스텔라는 불가능했던,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가 결제만 하는 코인은 미래가 없다고 외치게 만든 그 차가운 장벽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장벽이 단 한 번의 업데이트로 무너지면서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이 스텔라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9년이라는 긴 침묵 끝에 스텔라가 꺼내든 월가를 경악하게 만든 그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한 기술, 든든한 비영리 재단, 그리고 월가의 신뢰까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스텔라는 유독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화려한 불꽃쇼를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정직함에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지난 9년 동안 오직 결제라는 한 우물만 팠습니다. 송금 속도는 빛보다 빠르고 수수료는 공짜에 가깝지만 복잡한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지능이 부족했던 겁니다. 마치 속도는 세계 최고인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슈퍼카와 같았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결제만 하는 코인이 무슨 미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스텔라가 침묵했던 이유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결벽증에 가까운 신중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스텔라는 소로반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두뇌를 장착하며 각성했습니다. 9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끝에 이더리움의 유연함과 스텔라 특유의 초고속 결제망이 합쳐진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이 영리한 두뇌가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놀랍게도 실리콘밸리의 결제 공룡 스트라이프였습니다. 10년 전 스텔라의 씨앗을 뿌렸던 그들이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왔음을 직감한 것이죠. 스트라이프가 스텔라의 새로운 지능을 활용해 전 세계 결제 백엔드를 장악하려는 순간 시장의 눈높이는 단순한 코인 가격을 넘어선 거대한 금융혁명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마트한 변화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파이코인 생태계에도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보여준 선 안정 후 확장의 전략은 파이가 왜 그토록 KYC와 폐쇄형 메인넷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똑똑해졌다고 해서 거대 자본이 움직일까요? 돈은 똑똑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흐릅니다. 소로반이라는 두뇌를 얻은 스텔라가 월가의 콧대 높은 기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꺼내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패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방패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똑똑해지고 결제망이 깔렸다고 해서 국가의 자금이 움직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은 똑똑한 곳이 아니라 허락된 곳으로만 흐릅니다. 스텔라가 어떻게 사기업의 장난감을 넘어 국가의 심장으로 들어갔는지 그 결정적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증거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마셜제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에게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재정을 디지털로 직접 꽂아준 겁니다. 이는 스텔라가 더 이상 투기판의 숫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를 돌리는 실제 혈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은 파이코인과의 평행 이론입니다. 파이 역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유저를 대상으로 금융 소외계층이 없는 생태계를 꿈꾸고 있죠. 마셜 제도가 스텔라를 통해 보여준 이 실험은 파이가 꿈꾸는 세상이 결코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국가의 재정 시스템이 코인 위로 올라타는 순간 판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가 움직이면 반드시 따라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칼날을 든 감시자들과 그 칼날을 피해 수익을 챙겨야 하는 거대 기관들입니다. 스텔라는 이들의 입맛을 동시에 맞추기 위해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인 투명성을 역행하는 듯한 기묘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기관들이 그토록 원하던, 하지만 대중은 몰랐던 그 은밀한 가림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미덕이지만 수조 원을 움직이는 고래들에게는 이것이 곧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경쟁자들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이 장벽을 넘지 못해 수많은 코인이 월가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2026년 초 영지식 증명이라는 암호학계의 마법을 시스템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내가 19세 이상이라는 건 증명하되 내 주민번호와 이름은 가린다는 이 기막힌 기술은 기관들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규제 당국에는 투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시장에는 자신의 패를 숨길 수 있는 이중적인 매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적 진보는 파이코인이 마주할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결제 데이터가 쌓일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기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스텔라가 먼저 제시한 셈이죠. 이제 기관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방패를 얻은 거물들이 공격적으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하자 시장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지표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흐름의 끝에는 과연 어떤 거대 자본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돈이 몰리는 곳에는 반드시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최근 스텔라의 네트워크에서는 아주 기묘한 역설이 포착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말이 무색하게 스텔라 위에서 움직이는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단 한 분기 만에 12배나 폭등한 것입니다. 모두가 디지털 달러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영리한 자본은 이미 유럽의 결제망을 스텔라라는 고속도로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래량이 늘어난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오프라인 송금망의 절대 강자 머니그램이 스텔라와의 계약을 단년이 아닌 단연으로 묶어버린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100년 넘게 현금 뭉치를 날르던 기업이 왜 자신들의 운명을 이 디지털 장부 위에 걸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미의 시골 마을에서 유럽의 대도시까지 돈이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감은 사라지고 오직 스텔라라는 규격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래소 안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차트의 캔들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동안 5조 달러를 굴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월가의 진짜 주인들이 스텔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솔라나를 거쳐 굳이 스텔라라는 정거장을 다음 목적지로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거물들이 설계한 마지막 체스판의 형체가 드러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월가의 거물들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5조 달러를 굴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왜 굳이 스텔라를 향해 걸어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스텔라를 정착지로 낙점한 진짜 이유는 이곳이 바로 규제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디지털 방주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미국 금융당국 SEC과 상품거래위원회 CFTC의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투를 벌일 때 스텔라는 공식적으로 디지털 상품이라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마음 편히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안전 통로가 열린 셈입니다. 이 지위는 향후 파이코인이 메인넷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때 마주할 가장 강력한 규제의 벽을 넘는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스텔라가 묵묵히 닦아온 이 길은 결국 신뢰라는 단 하나의 가치로 수렴됩니다. 스스로 가치를 소각하고 국가의 결제 인프라가 되고 규제의 정답지가 된 이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승자는 규제의 파도에서 살아남는 자입니다. 스텔라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디지털 상품이라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얻어내며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전 자산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여정은 현재 폐쇄형 메인넷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파이코인에게도 결정적인 이정표가 됩니다. 스텔라의 SCP 알고리즘을 모태로 탄생한 파이가 규제와 실생활 결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순간 휴대폰 속 잠자던 파이는 스텔라가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가장 강력한 대중화폐가 될 것입니다. 부의 지도는 이미 그려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